네, 유라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제를 유머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유머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건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머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유쾌하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 힘든 업무 중에서도 상사라든지 동료가 아주 유머가 있다면 그날 우리가 좀 과중한 업무를 하더라도 피로도 쉽게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고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가 매일 딱딱하거나 철학적인 거나 진중한 글을 읽는다면 굉장히 머리가 무겁죠. 그런데 어떤 작가로 인해서 아주 읽고 호탕한 우리가 웃음을 웃을 수 있다면 글 읽는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물론 수필가들 중에서도 꼭 이렇게 유머를 넣어서 나는 글에는 항상 유머가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걸 또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구할 선생님 같은 경우도 글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항상 유머를 이렇게 양념처럼 이렇게 헛뿌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호경 선생님이라고 아주 연세 드신 노수필가가 계시는데 그분 글은 굉장히 유머스러해가지고 아주 유머 수필의 어떤 대가로서 우리가 또 인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아주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유머를 유머 수필, 유머 문학과 관련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빕니다. 네, 독자에게 저절로 이렇게 웃음을 주게 만드는 그런 참 시라든지 글들 많죠. 그런 글들 읽으면 굉장히 유쾌합니다. 동시에서도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곽혜룡 선생님이 쓴 돼지라는 동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참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이런 발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글을 쓰려고 하면. 근데 이분이 아마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돼지가 우네 시골 잔칫집 우물가에서 앞발 뒷발 다 묶인 돼지가 하늘 보고 누워서 우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하늘 감격스러워 목이 찢어져라 우네. 저절로 우리가 달고 나면 웃지 않습니까? 왜 웃습니까? 예. 실제로 돼지가 이 묶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고 참 슬픈 일이며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곧 이 목숨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인간들의 입으로 들어가야 할 자신의 육신인데요. 근데 어,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태어나서 왜 우느냐 하면 태어나서 돼지는 이렇게 벌러덩 벌러덩 이렇게 눕는 걸 이렇게 잘 못 봤죠. 이렇게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을 보니까 매일 땅만 보고 꿀꿀거리다가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목이 찢어져라 운다라고 예,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엉뚱한 해석이 저절로 이렇게 웃게 만들죠. 이분은 또 돼지라는 그 고사상에 오른 그 돼지에 대해서 또 2탄이 있어요. 막 이런 글인데, 자, 제가 여기는 없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사상에 오른 돼지가 웃고 있네. 몸뚱이는 어디에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돈봉투 물려주니까 입이 더 벌어지네. 이렇게 실제로 뭐 돼지가 어떻게 웃습니까? 실제로 웃는 것은 돼지 입에 물려주는 그 돈을 가져가는 그 고사상의 예, 주인이겠죠. 그렇게 참 인간들이 한 행동을 어,
돼지 입장에서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예, 인간들을 약간 조롱하기도 하고 예, 비웃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풍자를 해서 참 동시를 재미있게 이렇게 해석을 해내었습니다. 네, 이환천 작가가 쓴 디카시죠. 어버이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디카시라는 새로운 분야가 뭐 요즘 승행하죠. 디지털 카메라로 어떤 사진을 찍고 그 이미지에 따르는 어떤 짧은 시를 적어서 발표하는 게 디카시인데요. 디카시는 요즘 뭐 젊은 층으로 꽤 인기를 얻고 SNS 시대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각자의 SNS에 이렇게 시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참 직감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아주 위트 있고 또 해학적이고 또 유머 있게 그리고 뭐 풍자적으로 막 이렇게 시를 씁니다. 시라고 하기는 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또 오히려 아주 짧지만 문학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글귀도 있고 티카시는 전체적으로 아주 뭐 좀 비판이라든지 풍자를 사회적으로 그런 현상들을 풍자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이환천 씨가 쓴 어버이날이죠.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굉장히 많은 어버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한번 우선 읽어볼게요. 아들, 딸아,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죠. 어, 뭐 일단은 어버이날 때 지난 어버이날 때는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또 다가오는 어버이날 때는 또 자녀분들한테 참 그래도 나를 어떻게 챙겨줄까 은근히 또 기대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뭐 큰 거는 아니더라도 그 자식들 수준에 맞는 어떤 합당한 뭐 손편지 한 장에다가 자그마한 예, 뭐 선물이 곁들여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 뭐 자식들이 또 부모만큼 속이 또 깊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카네이션 한 송이 주고 끝내버렸을 때 부모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보면 참 웃잖아요. 이 시를 가지고 문학을 가지고 웃는다는 것은 크게는 이렇게 풍자와 해학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해학, 풍자는 전부 다 뭐 내 눈앞에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대상 이런 거를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해가지고 뭐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해학이라는 것은 약간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다면 풍자라는 것은 또 조금 뭐랍니까 상대방에게 조금 더 비판하는 거죠. 예, 비판을 해가지고 좀 찌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학은 악이 없는 그런 웃음을 유발하지만요. 풍자는 때로는 상대를 조금 비판을 하니까 아프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조금 다른 표현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철 선생님은 참 글을 재밌게 쓰셔요. 이분은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농부시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홍해가 갈라지다,
자, 어떻게 제목을 붙였는가? 또 소재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분이 글을 내용이 좀 짧은 글인데요. 어, 얼마만큼 생각을 깊이 팔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여기서는 뭐 횡단보도에 제가 여기 시에 딱 맞는 그 이미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오리가 새끼 오리들 데리고 길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로에 오리가 건너는 모습을 보고 교통순경들이 몰려서 이 오리가 끝까지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이제 유재철 선생님이 사는 그 동네, 시골 동네에서 일어난 거죠. 볼게요. 부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새끼 오리 4마리가 어미 오리 뒤를 쫓았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중이었다. 오리가 길을 건너는 양옆에는 자동차가 양쪽으로 갈라져 벽을 이루고 있었다. 왜요? 예, 오리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전부 다 멈추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그 옛날 예수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유태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홍해가 저렇게 자동차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다고 했다. 그러니까 참 식계에서 나오는 우리 영화 식계를 봤잖아요. 그 홍해의 모세의 기적. 예, 이것을 생각하죠. 성경에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유태인들이 그 옛날에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할때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홍해 앞에 이 노예들을 구해서 이렇게 가는데 뒤에 이제 이집트 병사들, 그러니까 애국 병사들이 막 이렇게 따라오죠. 잡히면 뭐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집어들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 홍해가 쫙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져서 무사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유태인들은 이스라엘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따라 물을 건너던 애국 병사들은 나중에 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모두 물속으로 수장되어서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죠? 뭐 이때가 뭐 BC 1400년도 넘었을 때 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3500년 전을 생각해서 또 이렇게 오리 건너는 걸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생각을 하고 3500년 전에 그 성경에 나왔던 예,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떠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더 재밌습니다. 네, 표현 한번 보십시오. 유재철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어미 오리의 물갈퀴 달린 발은 허공을 휘젓기도 하고 얼마나 똥끝이 탔으면 엉덩이를 저리 흔들었겠나. 그 급해가지고 예 혹시나 저 차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무시무시한 거인인 사람이 자기들을 획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엉덩이를 삐죽삐죽 거리는 게 오리 그 자체의 몸짓인데도 이때만은 똥끝이 타서 엉덩이를 흔든다고 해석을 해내었습니다. 자,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홍해 모세의 기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던 모세 할아버지도 저렇게 똥끝이 탔었겠지. 그 예, 오리가
배가 뒤뚱뒤뚱 그 빨리 지금 무사히 건너야지 하는 그 마음과 그 당시에 그 참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죠. 예. 저기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 강을 건너는 강이 아니에요. 바다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에서 그 위태했던 조마조마했던 그 마음을 똥끝이 탔었다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고정식의 실언이란 시도 굉장히 재미있죠. 한번 볼까요? 고향에서 이발로 먹고 사는 깍새형이 들려준 우스개 한 토막. 바야흐로 설 단대목에 오줌 누고 뭐 볼 새도 없이 바쁜데 엊그제 새로 들인 머리나 감기는 시다 녀석 하나가 세상 둘도 없는 뺀질이더라고. 그 녀석 그날따라 별나게 더 뺀질거려 보다 못한 깍새형 버럭 한 소리 질렀다는데 야 이놈아 야 이놈 자식아 그만 좀 뺀질거리고 얼렁 여와 손님 대가리나 감겨. 지금 손님이 지금 계시는데 정말 실언을 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던 손님 어떻게 황당했죠. 순간 길게 목 빼고 엎드렸던 그 손님 문제의 대가리 번쩍 치켜들고 한참이나 뻥하게 쳐다보더라고. 예, 어, 너무 어이없으면 이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그 황당했던 그 순간들 우리 눈앞에 방금 이렇게 펼쳐지는 듯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설날이 다 됐는데 이제 조상님도 뵈야 되겠고 그 단장하러 왔다가 아무 죄 없는 잘못한 것도 없는 그 손님이 대가리라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예. 그 뺀질뺀질 거리는 요 시다 녀석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 야단을 친다는 게 그만 엉뚱하게도 손님 머리를 대고 이제 그냥 그냥 말을 그렇게 하게 돼 버린 거죠. 이발소 주인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누가 무안했겠습니까? 첫째는 이발소 주인이 무안했었고 듣는 그 문제의 손님은 또 더 무안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뺀질이는 좀 뺀질거리니까 무안했겠지만 참 속으로 우습기도 했을 거고요. 우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독자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죠. 그래서 참 전혀 어떤 덕지덕지 글 화장을 하지 않은 글, 너무나 뭐 많은 비유라든지 미사여구라든지 그런 요란하게 쓰지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주 시골에 가면 그냥 시골 어머니가 담아주는 그 무김치처럼 그냥 담백하게 그냥 깔밋하게 그렇게 글을 썼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이 속에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참 웃음이 담긴 그런 글들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걸 읽으면서 문학에 좀 더 다가가기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 나도 진지한 글도 좋지만 참 재밌는 글도 한번 써봐야지 하는 걸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